이번 시간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깨비 책방 관련돼서 실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다이어그램 띄울 때 이 툴을 띄우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나오는데,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버튼을 클릭하면 유스케이스라고 되어 있죠. 유스케이스를 클릭하면 팔레트가 나오죠. 그러면 깨비 책방 다이어그램 관련된 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비 책방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깨비 책방 관리 시스템은 고객은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해서 도서 대여를 해야 된다. 대여, 반납, 연체 관리 기능이 있다. 자, 관리자는 이름과 전화번호 회원을 확인하고 연체 관리 기능을 통해서 현재 연체 중인 회원과 연체된 도서를 확인한다. 연체금 표시 기능을 사용해서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표시가 되고, 반납 기능을 통해 대여 목록에서 삭제가 되고, 새로운 도서의 등록 및 삭제를 관리할 수 있다. 누가? 관리자가. 대여할 때 도서 코드를 확인해서 시스템에 입력한다. 관리자. 대여는 해당 고객이 현재 대여 중인 도서가 있으면 표시하고, 대여 기간이 지났으면 연체료를 계산하여 보여준다. 연체료를 납부하면 대여를 할 수 있고, 대여료와 연체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여된 도서는 대여 목록에 도서 코드와 고객명으로 등록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액터랑 뭐가 필요해요? 고객, 관리자, 신용카드 할 때 카드 스윙 시스템, 그리고 유스케이스는 이와같이 회원가입, 아까 요걸 명세서라고 하는데요, 요 명세서를 가지고 유스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 회원 확인, 대여, 반납, 등록, 연체관리, 결제, 신용카드 지불, 대여 기능 활용, 도서번호, 삭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거를 한번 처음에 액터를 찾고,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를 찾고, 그 다음에 액터와 유스케이스 관계는 뭐가 있냐? 고객과 대여, 반납, 결제가 있고, 관리자는 연체 등 관리, 등록, 삭제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 볼까요? 대여할 때는 도서번호 입력, 반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회원 확인도 대여할 때는, 대여에서는 회원 확인과 도서번호 입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납은 도서번호만 스캔 뜨면 되겠죠. 스캔만 하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 관계. 대여할 때는 대여 가능한지 확인한다. 결제할 때는 신용카드 지불은 카드 스윙 시스템, 이거는 익스텐드로 관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액터와 유스케이스 그리고 액터와 유스케이스 사이에 이러한 관계들을 그리는 거예요. 회원가입 이런 거, 이 앞에 그린 것들을 합치면 돼요. 그러면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이 깨비 책방에서 아까 액터가 고객, 관리자, 카드 스윙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서브젝트를 그리고요. 깨비 책방, 깨비 책방, 책방이 책방이라고 했네. 깨비 책방, 깨비 책방 시스템에 여기는 고객, 관리자, 카드 스윙 시스템이 있겠죠. 그래서 액터, 고객, 그 다음에 관리자 있고, 카드 스윙 시스템, 카드는 익스텐드 하면 이제 대충 이런 거는 알겠죠. 카드 스윙 시스템, 외부에 있는 시스템이나 또는 외부에 있는 서버, 이런 건 다 액터로 표현이 가능해요. 사람만 액터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람 플러스 사용자나 사람 플러스 외부에 있는 시스템은 다 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스 케이스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또 회원가입이 있겠죠. 대여도 있겠죠. 회원가입, 고객이 하는 거. 대여 반납이 있겠죠. 고객은 회원가입, 대여, 반납, 결제. 반납, 결제. 이렇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회원가입, 대여, 반납, 결제. 누가? 고객이 이루어진다. 이거 그리기 전에 유스케이스를 다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체관리, 아까 거기 내용에서 연체관련 됐어요. 연체관리는 관리자가 하겠죠. 연체관리가 있고, 책을 등록 삭제가 있겠죠. 등록 삭제가 있겠죠. 그러면 관리자는 연체관리, 등록, 삭제가 있겠죠. 관리자는 연관관계로 연체관리, 등록, 삭제가 있겠죠. 그죠? 책을 등록하고 책이 오래돼서 빌려줄 수 없어 이제 없애는 거, 책을 재고해서 없애버리면 삭제가 되겠죠. 자, 대여를 하는데 대여가 가능한지 확인은 반드시 확인해야죠. 그러면 대여하면 대여 가능 확인. 대여를 누르면 이 친구가 책을 빌릴 수 있는 점인지 나오잖아요.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대여를 클릭하면 회원가입하고 이 사람이 대여를 가능한지, 그건 인크루드죠. 익스텐드가 아니라 인크루드, 대여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대여 가능 확인은, 잠깐만요. 대여 가능 확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대여 가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익스텐드로 가야 돼. 대여 가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회원 확인은 인크루드. 처음에 이건 조금 나중에 그릴게요. 대여 가능 확인 또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고, 회원 확인, 이 사람이 보통 깨비치판 가면 연 회원 10,000원 주고 연 회원을 하겠죠. 연 회원을. 그래서 회원 확인을 하는데 인크루드 하겠죠. 인크루드 회원 확인. 그 다음에 회원 확인을 하고 책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가져와서 회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서번호를 입력하겠죠. 도서번호 입력. 스캔을 뜨겠죠. 이거는 빌리려면 인크루드가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고객이라 했는데 이거 고객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원 확인, 회원 가입도 내가 하고, 대여도 내가 하고, 반납도 내가 하고, 결제도 내가 하고. 근데 보통 깨비치방에는 주인이 하면 이걸 고객 주인이라고 돼. 주인. 그러면 주인이 하는데 고객은 어디 있냐? 고객은 뒤에서 주인을 사용자 할까요? 회원이라고 하면 회원과 주인은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원과 주인. 조금 갑시다. 이렇게 회원과 주인이 하니까, 주인은 회원을 통해서 주인이 이 시스템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원 확인, 반납은 도서본 입력을 반드시 해야죠. 인크루드가 있죠. 반납은 도서본 입력. 이렇게 인크루드가 있겠죠. 좀 원래 이 그림이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도서본 입력, 회원 확인, 회원 확인, 도서본 입력.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겠다. 카드 결제죠. 카드 결제는 현금으로 해도 되니까, 현금은 여기 안 썼어요. 돈으로 내니까. 그러면 익스텐드가 되겠죠. 결제는 익스텐드. 카드 결제는 카드 승인 시스템, 외부에 있는 시스템과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자, 대여 가능 확인은 뭐냐 보여주면, 이거 반드시 가능 확인을 자동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인크루드예요. 내가 대여 가능 확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익스텐드가 되겠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렸죠. 그 다음에 아까 내용에 보면 여러가지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빠졌는데, 책에는 빠졌는데 제가 여기를 보려면 다른 것들도 있어요. 연체료 있다. 그러면 대여 가능 확인을 하고 연체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겠죠. 연체료가. 그러면 연체료가, 관리자가 주인이네. 그죠? 이걸 고객이라고 합시다. 고객. 관리자가 주인이니까 회원은 지우고, 고객이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내가 대여 가능한지 안 한지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깨비 책방에 거기 키오스크 거기에 있어서 책을 빌려와서, 내가 회원 가입은 돼 있어요. 회원 빌려와서 내가 대여 눌렀어. 내가 돈 없으니까 대여 가능 확인, 만약에 회원 확인해서 도서본 입력해서 대여를 할 수 있는데 대여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대여 가능 확인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익스텐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인크루드 아니냐 할 수도 있어요. 인크루드로 하면 내가 반드시 해야 돼요. 대여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할 때 쓸 수 있는지, 이게 연체돼 가지고 카드를 못 쓴다, 그럼 내가 쓸 수 있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써서 카드를 긁었더니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카드사에 전화해서 또는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이 카드를 쓸 수 있는지 아닌지 꼭 물어보고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인크루드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 카드 쓸 때마다 내 카드가 한도가 넘었나 안 넘었나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시스템이면 대여 가능 확인이 익스텐드가 되고, 내가 할 때마다 물어본다, 할 때마다 물어보면 이거는 인크루드죠. 그러면 시스템이 별로 안 좋죠. 할 때마다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할 때마다 물어보는 거는 내가 인크루드가 되니까 이거는 좀 불편하죠. 여러분들도 카드 쓸 때 항상 물어봐요? 아니잖아요. 카드 쓸 때 그냥 쓰고, 내가 오늘 갑자기 내가 한도가 초과됐나 보고 싶으면 내가 보는 거죠. 현재 캐시카드에 돈이 있어. 내가 캐시카드로 긁는데 내가 앱에 요즘 뭐 여러가지 앱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돈을 있는 거 보고
카드를 긁는 것보다 없으면 물론 그렇지만 그냥 일단은 쓰고 보잖아요. 써서 현금이 없으면 없습니다 하면 그때 확인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익스텐드로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학생은 이게 인크루드 아닙니까? 물어보면 인크루드 하면은 항상 대여할 때마다 내가 대여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거죠. 연체 관리. 관리자가 연체가 있으면 연체 있는 고객들 이게 문자를 보낸다던가 아니면 다음에 올 때 이제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이 고객이 내가 책을 빌렸더니 안 빌려줘? 연체가 돼 있어. 그럼 돈을 결제하고 빌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리자는 연체 관리 책들을 등록하고 삭제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결제는 카드 결제 하고 거기에 승인 시스템, 외부에는 다 승인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외부에는 승인 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유스 케이스가 이제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유스 케이스는 쉽게 이해하기 쉽게끔 시스템과 고객과 사용자와 시스템과의 사이를 보여주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저번 시간인가 내가 뭐를 하나 눌렀어요. 이렇게 컨트롤 K 눌렀더니 이게 잘못됐어. 오, 이상하다. 이 사람을 어떻게 가져오지? 밑에 이것이 컨트롤 K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이렇게 다시 가야잖아. 다시 요 투게더라는 시스템은 여기 파일에 보면 세이브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요게 자동 저장된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기능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닫고 열면 이게 다시 뜨죠. 자동 저장되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림을 잘못 그렸을 때 그럼 어떻게, 저장이 없으니까 옛날로 돌아가려면, 지금 이거 보니까 아, 너무 안 좋아, 내가 다시 또 이렇게 다시 또 일일이 그려야 돼, 돌아가야 되잖아요. 투게더에서는 다른 툴들도 있지만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뭐냐? 언두 도구예요. 언두 도구.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우스 언두라고 되어 있죠. 언두. 이걸 따라가면 내가 지금 방금 움직인 거 이런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면 원래대로 왔죠? 딱 하니까 자, 아까로 가고 싶다. 다시 여기 또 여기가 리드라고 있죠. 원래대로 간다. 그죠? 제가 이 도구의 장점이 이겁니다. 언두, 리드가 있다는 거. 다 끝났죠? 끝났으니까 끝까지 갔어요. 하이라이트가 안 돼 있죠.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그림을 안 그렸는데 지웠고 그랬는데 지운 거 원래대로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네. 그죠? 개수가 있네요. 이렇게 내가 그리는 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언두, 리드 기능을 사용해서 언두하고 리드를 사용해서 요거를 과거로 또 미래로 그 최근에 했던 것까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래 한 거를 저장하고 수정했을 때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 툴은 언두 기능이 있어서 이걸 활용하면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다큐멘트도 내가 사용할 수가 있고, 노트라고 하죠. 노트라고 여기다 써라 이 소리죠. 노트도 이 액터는 뭐 하는 거냐 쓸 수가 있어요. 또 해서
여기서 대여 가능 확인은 이렇게 하면 대여 가능 확인은 본인이 원할 때만 조회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익스텐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그램을 그리고 제가 또 여기다가 이거를 줄여보고 이것도 줄이고 한번 줄인 다음에 컨트롤 A 하면 전체가 잡히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올렸어. 그래서 내가 하나 샘플로 하나 더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ATM이다 썼어요. 그런데 고객이다 그러면 또 액터를 그리고 고객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그 전으로 가면 언두 기능 있죠. 언두 기능. 액터 안 그렸죠?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여기 왼쪽에 보면 내비게이터를 보면은 고객이 있어요. 이거를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가져오면 돼요. 아, 요거를 지웠네. 그죠? 이게 카피 페이스트. 아, 고객이 있어서 안 되네요. 고객이 없으면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면 회원이 없죠? 회원을 가져옵시다. 회원. 그죠? 내가 고객하고 회원하고 관계 있었죠. 회원을 가져와서 회원을 여기다가 제가 사용자 잘못 썼네요. 여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용하기 싫으면 만들기 싫으면 요 내용 같은 거 가져올 수도 있는데, 여기 있으면 중복되면 안 되네요. 중복 안 됐을 경우에. 그럼 요거를 제가 지워 봅시다. 고객 관리자 카드 승인 시스템 지웠어요. 고객 있죠? 고객을 가져갔어. 그러면 아까 했던 라인이 나오네요. 관리자 여기도 나오세요. 이렇게 되죠. 관리자. 그죠? 또 뭐 카드 승인 시스템 나오죠. 아, 요거를 지워도 연체관리 등록 삭제 다시 갖고 와. 연체관리 근데 프로그램이 언두로 하면 되겠네. 그죠? 고객 외부 그 다음에 ATM기 그 다음에 연체관리 등록 유스케이스는 안 나오네. 여기 나오니까 고객 유스케이스 액터 그 다음에 시스템 ATM기를 지우면 ATM기를 가져오면 여기 되네. ATM기 그죠? 그 다음에 깨비 책방 시스템을 딜리트 했어요. 깨비 책방 시스템을 가져오면 잘못했네. 깨비 책방 시스템을 가져오면 이렇게 원래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많이 삭혀졌죠?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복잡하게 됐잖아요. 이거를 바꾸는 게 언두라고 그랬어요. 언두. 원래로 가볼까요? 언두 이렇게 마지막 다가고 다시 오고 그렇죠?
이렇게 왔죠. 자, 이 도구를 사용할 때 가장 강력한 내용이 뭐라 했어요? 언두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우리가 깨비 책방 시스템을 모델링을 해보고 언두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갈수록 요 도구에 대해서 강력한 기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